예, 아직 시작 안 했죠? 들어갔어요? 아직이죠. 음. 빨간. 이 Y기업 장애장애 하수인들을 이 기초나는 우리 집 뒤에다가 집을 세 놈을 갖다 상주시켜 놓고 계속 이렇게 유튜브 방해치고 독가스 보내고 뭐 에, 급발진 시키고 뭐 도청을 하고 이 유튜브에 하고 짜고 뭐 업로드를 방해치고 숫자를 조작하고 별짓 다 해요. 이 아직도 멀었어요? 빨간불 들었어요.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망치고 뭐 화면을 빙글빙글 돌리고 어, 별짓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 Y 기업은 낙동강 상류에서 인체 치명적인 카드뮴과 비소를 기준치의 30배에서부터 33만 배를 그 낙동강 상류에서 흘려보내서 안동 때문에 고기가 다 죽고 대구, 구미, 창원, 부산 시민들의 젖줄을 50년째 오염시키고 독을 갖다 내보내고 있는 이 Y기업은 Y기업의 장회장은 이렇게 번 돈을 가지고 묻지마 살인 디도스 사이버테러 강원도 펜션에 인터넷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를 정신조정해서 한 군데 모여서 다 14명이 처음 본 남자 둘 여자 하나씩 짝짝해서 그거 전부 강원도 펜션에서 14명이 똑같은 유서를 쓰고 다 죽었잖아요. 같은 방법으로. 이 당시에 부산 펜션하고 강원도 펜션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통해서 처음 만난 남자 여자 하나 남자 둘씩 짝짝짝 그렇게 세트로 똑같은 유서 쓰고 똑같이 다 처음 만난 사람끼리 자살해서 죽었어요. 거의 14명이 죽었죠 그때. 이런 Y기업의 장애장애 하수인들이 지금 이 나의 글은 지금 한 사람도 안 들어줘. 다 막아가지고 이제 한 명 더 왔는데. 전부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놓고 우리 집에는 이제 뭐 첨부살인 독가스를 보내서 급발진을 시키고 나이트를 꺼버리고 대문과 내 자동차 손잡이에서 서울집에서 묻혀둔 똑같은 Y기업의 황산공약에서 나온 독을 가지고 대문과 내 자동차 손잡이에 묻히고 또 급발진을 시키고 우리 집에 하수에다가 큰 돌들이 축대가 쌓여 있는 데서 서울처럼 시멘트가 이렇게 발라지지 않는 도로 밑에 축대에다가 돌과 돌 사이에 저 시멘트가 안 발라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빗물이 그리 빠져 나가니까 배수 파이프가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집 바로 밑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가 해놓고 하나님께서는 저것이 지금 첨단 기계로 우리 집에 모든 걸 도청하고 레이저를 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난데없이 허벌판에 우리 집 밑에 난데없이 Y기업이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가 놓고는 우리 집을 도청하고 모든 것들을 장난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계속 이것을 내가 유튜브 인터넷으로 이렇게 내보내자. 여기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거기다가 사람을 하나 상주시키면서 우리 집에 독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돌과 돌 사이에 틈 사이에 새 파이프를 2개를 묻어놓고 우리 집에다가 보는데 내가 앞마당에 비닐을 쳐놓고 그 안에 화초들을 넣어놓고 거기서 내가 작품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숨이 가쁘고 막 사람이 두통이 오면서 어지러우면서 그래서 비닐 그 하우스 밖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밖에 공기는 멀쩡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금이 튼 사이로 그 파이프가 들어와서 이게 내가 작품하는 그 비닐 하우스 안에다가 독을 넣은 거예요. 이렇게 독가스를 그리고 내가 이제 계속 그 돌과 큰 바위돌과 바위돌 사이로 저기 축대가 있고 한 2m 정도 축대 위에는 도로가 있는데 그 축대에다가 저 사람들이 Y기업 하수인들이 와서는 우리 집을 향해서
그 파이프가 다른 데는 안 해요. 우리 집을 향해서 두 개가 쇠 파이프가 박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내가 계속 그걸 지적하면서 저 파이프가 우리 집을 와 밤이면 윙 소리가 나면서 거기서 파이프에서 독이 들어온다 이러니까 그 축대 그것을 빗물관으로 저기 그 위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큰 돌이 쌓여 있는 수십 년 된 축대를 거기를 시멘트로 발라버리더라고요. 그래갖고 마치 그 쇠 파이프는 그대로 두고 그리고 그 쇠 파이프를 빗물관으로 위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정부 땅으로 내 알고 있어요. 개인 땅도 아닌데 그 벌판에 우리 집 바로 우리 집을 겨냥해서 그런 거죠. 독가스를 보내고 서울 집에서 우리 대문에 하고 내 자동차 손잡이에 붙여도 똑같은 독을 여기에 주변 사람을 매수해서 우리 대문에다 붙이다가 이제 하수인들 세 사람을 심어놓고 급발진을 싣고 라이트를 꺼버리고 디도스 사이버 테러를 하고 법원에 서류를 갖다 조작하고 이런 짓을 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을 전부 이장이나 뭐 반장이나 뭐 이런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가스라이팅에 사용하고 완도 경찰을 매수해서 자기 하수인처럼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 밑에서 우리한테 독을 보내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오늘 연합뉴스 2025년도 7월 14일자 기사.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64.6%, 민주 56.2%, 국힘 24.3%에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을 긍정으로 평가한 지지율이 64.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 14일 나왔다. 지금은 밉든 뭐 이쁘든 간에 그 자기가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우리나라가 힘을 가지고 여러 가지 관세라든지 이런 데 대응하려면은 대통령 되기 전이야 왈가왈부할 수 있지만 일단 대통령이 됐으면 헌법 84조를 인정해 줘야 된다. 대통령이 곧 태극기인데 나라를 대표해서 가는 사람은 뒤통수를 차고 구속하니 마니 이런 소리 야당은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려면 되기 전에 먼저 한덕수를 갖다가 단일화해서 저들이 정권 가져갔어야지. 그리고 이제 지금 뭐 트럼프가 그 브라질 뭐 룰라 대통령이에요? 뭐 한테다가 뭐 당신 부정선거 했지 않냐 관세를 갖다 뭐 50%인지 얼마를 매겨놓고는 이런 식으로 갖다 공격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김문수하고 이재명이하고 갖다가 붙으면은 김문수가 100% 못 이기죠. 그러니까 이번에 부정선거 있을 필요도 없었어요. 이재명이가 40%가 넘고 김문수가 11%인데 국민의힘당에서는 34%짜리를 내놓고 김문수가 지가 단일화 하겠다고 국민한테 20번이나 약속을 해놓고는 거짓말 치고 손바닥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재명이는 김문수가 야당 대선 후보로 나오니까 축하한다고 전화를 했어요. 민주당이 제일 원하는 것이 김문수였어요. 왜? 그것은 뭐 부정선거니 뭐니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재명이 되니까. 그건 민주당도 알고 국민의힘당도 알고 김문수도 알고 그러니까 권성동이가 후보로 된 다음에 11% 가지고 34% 한덕수고 아직 대선에 나오지도 않은 한덕수하고 단일화 안 하겠다 하니까 우리 당은 망했다. 망한 거죠 그게. 그리고 결과적으로 망했죠. 왜 망했냐. 대권을 가져가지 않으니까 이 정치인들이 보복당하잖아요. 107명의 국민의힘당 의원들이 연좌제로 전부 내란죄로 코가 깨서 들어가게 생겼고 국민의힘당이 해체되게 될 위기는 바로 김문수가 지가 그렇게 국민한테 철석같이 자기는 11% 이게 대선 국민의힘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면 20번이나 넘게 한덕수하고 단일화해서 정권을 이재명이 독재를 막겠다 그렇게 해놓고는 당선되자마자 기호 2번은 한덕수한테 안 준다. 그리고 11일 지나서 대권에 단일하겠다. 그런 상태에서 권성동이하고 권영세하고 김기현
몇몇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당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국민의힘당에서 될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지지하지 모든 사람이 다 떨어질 것을 예상되는 김문수 12% 가지고 어떻게 40%가 넘는 이재명을 이깁니까? 오늘 지금 이번에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트럼프가 갖다가 브라질에 50% 관세를 매기고 둘이 악담이 서로 오고 가는데 거기서 트럼프가 그러잖아요. 너 부정선거했지 않냐? 이 카드를 가지고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재명 싫어하고 지지를 안 한 건 사실이지만 그 이재명이하고 김문수는 부정선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재명이가 민주당이 제일 좋아하는 게 야당 후보가 11% 지지를 갖고 있는 김문수였죠. 지가 단일화 한다고 약속을 국민한테 했으면 약속 지켜야죠. 왜 거짓말 칩니까? 이 사기꾼이에요. 그래놓고 친대 정치를 해버린 거죠. 들어 누워버린 거예요. 나 죽여라 하고. 나는 11일까지는 단일화 안 해. 단일화를 안 해가지고 한덕수가 한테다 될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줬으면은 지금 해체 위기에 내란 방조죄로 전부 다 107명이 다 코가 깨서 연자제로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이거 사단을 낸 사람이 누굽니까? 국무총리, 전 국무총리 한덕수까지도 지금 구속당이 생겼잖아요. 이 짓거리를 한 놈이 다 한덕수라는, 김문수라는 거예요. 김문수 사욕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가 안 되는 거 빤히 하는데 김문수가 두 가지에다가 목적을 뒀어요. 김문수는 두 가지에 두 가지가 뭐냐? 이재명이 공직자 선거법 위반죄로 유죄가 판결돼 가지고 즉시 자기 그 모든 대선 후보로 나오는 것이 갖다가 자격이 박탈당하면은 지가 자연스럽게 대통령 거저 먹으려고 한 거죠. 그것을 하나 노리고, 두 번째는 이재명이가 당선되는 거 구속당하지 않고 박탈당하지 않았을 때, 비서공고 박탈이 안 당했을 때는 자기 밑자의 번전이라는 거예요. 야당 대표가 되는 것이 두 번째였어요. 이재명이 피서권 박탈로 공직자 선거법 재판 결과 피서권 박탈이 된다면 자기가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또 이재명이가 공직자 선거법에서 살아남다면 자기가 떨어져도 야권 대표가 되는 것이 무슨 노동부 장관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리고는 이 사욕을 부리고 국민의힘당이 대권을 가져올 수 있는 한덕수를 가지고 단일화를 안 해버린 거예요. 11%가 34%를 지가 먹겠다고 뒤로 들어 누우면서 니 돈 갖고 선거에 나는 이번 절대 안 줘. 그리고 니는 국민의힘당에 10,000원이라도 선거장 낸 적 있어?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돈이에요. 그리고는 49대 41%로 지니까는 41%가 지지를 받고 지니까는 김문수가 자기는 패배를 승복한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분노하잖아요. 네가 뭔데 승복하냐? 그리고 한동훈이 지지자들하고 김문수를 지지한 지지자들이 선거 끝나고 등을 돌리고 돌아서면서 매국노라고 욕을 했잖아요. 그들은 국가를 위한다거나 이재명이 독재를, 지금 사법 보세요. 전부 지 마음대로 법을 바꿔버리고 말이 아니잖아요. 사법은 나라를 위하고 국민의힘당을 위하고, 우리는 국민의힘당이 있는 민주당이 있는 우리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나라가 바란스를 맞춰서 서로 여야가 모든 걸 합의해서 이렇게 국정이 잘 운영돼야 되는데 171석 거대 야당하고 107석 가지고는 절반 가반을 차지해버리니까 단독으로 밀어붙여버린다는 거. 이게 그 31명을 줄탄핵을 시켜서 나라를 무정부상태로 만들어버리고 지가 먹기 좋게끔 말랑말랑 다 해놓고 나라를 개판을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카드가 뭐예요? 대통령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한 거죠.
그거에 실수가 있어요. 그것이 국회의원이라든지 국무위원들하고 다 상의를 해서 했다면은 민주당에서 말한 대로 연자제로 전부 코를 깨서 내란죄로 집어넣겠지만 전혀 5분 전에 알려줬다는 거예요. 국무위원한테나 계엄 선포되기 5분 전에. 그리고 도장 찍으라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우리끼리 이거 하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국무위원 회의를 다 해서 이 사람들 의견을 물어야 된다. 그러고는 그냥 통보만 하고 자기들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줄줄이 코를 깨서 다 탄핵 내란죄로 갖다 집어넣고 이것은 법하고 관계없이 민주당이 법을 지켰습니까? 지그들부터 법을 안 지키면서 말도 안 된 것으로 다 꿰어 맞추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국민의힘당 뭐 했냐 이거예요. 응? 국민의힘당은 사욕만 챙겼죠. 자기 자신의 사욕만. 오늘 그러나 지금 이재명 김문수가 안 되고 이재명이 되기 잘했다는 사람이 수두룩박두해요. 지금 갈수록 김문수하고 이재명이 중에서 뭐 둘 다 안 찍었지만 김문수가 되는 것보다 이재명이가 훨씬 낫다. 그리고 지금 오늘 64% 언젠가 60%든지 62%든지 63이든지 오늘 64요. 점점 상승하고 있어요. 또 어제보다 전주보다 2.5% 또 상승했어요. 이재명이가 왜 이렇게 상승하냐? 그리고 처음부터 민주당하고 이재명이가 김문수가 되니까 쌍술도 환영하면서 축하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부정선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은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을 트럼프가 관세를 50%를 매기면서 무슨 너는 부정선거 했잖아. 그리고 약점으로 갖고 관세에다가 흔드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부정선거는 이번에 없었다. 나는 보는 거예요. 예. 김문수가 되니까 쌍술 두고 환영하고 민주당이 원했던 그거예요. 11%가 41%를 어떻게 이깁니까? 다 몰아줘도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국민의힘당에서는 이재명을 구속 어쩌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그런 것은 지그들이 될 만한 사람을 밀어야지. 11% 가지고 34% 포기하라고 11% 밀어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났잖아요. 단일화 해도 한덕수의 표가 김문수한테다 100%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일화 하면은 김문수 표는 한덕수한테 더 많은 퍼센트가 왔어요. 그러면 41%보다는 훨씬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문수한테 안 가고 그 표는 어디로 왔느냐? 이재명한테 가버린 거예요. 내가 봐도 보니까 김문수보다 이재명이 더 낫거든. 그래서 지금은 이미 이제 대통령이 됐으면 헌법 84조가 발동돼야 된다라고. 더 이상 그런 거 갖고 왈가왈부하지 말고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몽 국민과 민주당이나 이재명이나 김문수나 김문수하고 이재명이 선거를 했을 때 100% 이재명이 된다는 거 알았어요. 여기에 무슨 부정선거 운운 이런 건 따라올 필요도 없고 이미 된 사람 가지고 자꾸 흔들고 유언비어 만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게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잘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주 62.1%보다 2.5% 상승해서 60. 리얼리티는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취임 후에 5주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60% 중반에 근접 지지율 강세가 더 공고해지는 양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64.6%라는 거예요. 이왕 찍었으면은 잘 되게 해야지. 이제 지금 긁어부스럼 내봤자 소용없어요. 국가에만 상처를 주는 거지. 이제 지금 많은 정상회담이라든지 관세라든지 트럼프라든지 세계 여러 나라하고 있는데 괜히 이 버스는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거 하기 전에 다 지그들이 한독수를 밀어서 될 만한 사람을 밀었어야지. 그러니까 김문수가 침대 정치를 해보 누워버리면서 나는 11일 전까지는 단일 안 해. 그러고 자빠져 누우니까 그때
권성동이가 아 우리는 망했다. 나도 그렇게 망했어요. 저거 김문수가 단일 안 하고 11% 가지고 뒤로 누워버리면은 국민의힘당은 차기 대권은 틀렸구나. 망했구나. 망한 데서 국민의힘당은 망한 게 아니라 이 대통령 고유 권한은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도 죽는 거고 사형을 하든지 뭐 하여튼 죽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 죽이고 이건 국민의힘당의 107명이 전부 코를 깨서 연좌제로 갖다가 구속당할 수 있고 내란죄로 이지랄 할 거다. 김문수만 안 다치게 한다고 이재명이가 선언했죠. 김문수 너는 안 다치게 할 거야. 그 국민의힘당을 해체시켜버린다 했잖아요. 그런 마당에서 오직 국민의힘당을 어떻게 살려보고 여기 대권을 가져오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서너 명 있어요. 권성동이, 권영세, 김기현이 몇 사람이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그 붙들고 나를 쳤죠. 그때 잘해서 대권을 잡아오지. 이제는 버스 떠나갔는데 이제 대통령 된 사람한테다가 그 뭐 부정선거 필요 없이 그냥 돼요. 뭐 미쳤다고 부정선거 합니까? 이번에 부정선거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야당이 국정도 문제 있는 무슨 여성가족부하고 교육부 장관 말고는 그냥 통과시켜야 된다고 봐요.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뭐 내년 뭐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뭐 이재명 정부가 죽을 둥 살 둥 열심히 잘할 거라고 난 생각해요. 포퓰리즘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리얼리티는 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 취임 후 5주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60% 중반에 근접 지지율 강세가 더 공고해지는 양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구속 특검 수사에 더불어 주요 인선 단행이 긍정평가를 이끌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잘못 평가는 30.0%, 잘 모르면 5.4%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1.4% 감소했다. 부정적인 것이 자꾸 없어지고 이재명이는 올라가고 국민의힘당은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보다 국민의힘당의 국회의원들이 더 똑똑해요. 상당히 똑똑한데 이것들은 단일화를 못하고 전부 자기들이 찍고 까불고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국민이 지지해서 갖다가 해놔도 못 지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2024년도 OECD 국가에서 지의 나이가 국민 총 소득량이 세계 6위였어요. OECD 국가 6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라 망쳐먹는다면 뭔 별소리 다 있죠. 그러니까 언론도 도와주지 않았고 이 국민의힘당이 이 대통령 관저에 그 45사람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관저 공수처가 그 법적으로는 대통령을 수사권이 없어요. 대통령 수사권은 경찰과 검찰이 해야 되죠. 서울중앙지검 검찰이 해야 되고 경찰이 해야 되는데 공수처가 권한이 없죠. 그런데 서부지청하고 사이드에서 중앙에 있는 대통령을 갖다 체포시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법을 뭐 판사 출신인 뭐 나경원이나 김기현 같은 이런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45명이 거기서 대통령 보호하고 관저를 보호하고 국민들하고 같이 지지 국민들하고 같이 거기서 보호했는데 45명을 국민의힘당에서 민주당에 해도 요 미친놈이라고 욕할 텐데 전부 내란죄로 갖다가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민주당은 이재명이가 그때 당시에 12건의 범죄에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범법자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재명을 갖다가 국민의힘당에 줬으면 전부 난도질해서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대통령 못해요. 국민의힘당에 내놓으면. 근데 민주당에서는 몸을 던져서 보호하고 지그들이 이뤄내잖아요. 근데 이게 이재명이 이길 수 있는 한덕수 카드를 안 쓰고 되지도 않을 놈의 이 김문수가 사욕을 위해서 될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한다고 그걸 거짓말 쳐가지고 국민들한테 거짓말 쳐서는 뭐 자기는 당선되면 바로 한독수 34%하고 자기 11% 보태면 이재명 이길 수 있다. 우리는 단일할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호 2번은 한독수한테 주지도 않을 뿐더러 단일화 못한다. 10일이 지나야 한다. 왜 10일이 지나야 하냐. 11일까지는 모든 것이 접수돼서 다 이게 이제 등록이 돼버리면 그 다음에 한독수가 그 다음에 자기가 대선에 나오려면 자기 돈 300억이 필요해요. 개인 돈으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11일 이전까지 단일화를 안 하고 지가 그냥 버티고 침대 정치를 하면은 자기 선거는 다 선거 비용은 국민의힘당에서 제2당이니까 국민의힘당에서 주고 자기는 기호 2번을 갖고 밑줄에 번진다는 거예요. 요행스럽게 이재명이 공직자 선거법에서 피선거 박탈을 당해버리면 자기가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될 것이고 안 돼도 좋다. 왜? 안 돼도 국민의힘당이나 국회의원이 뭐 연좌제에 끌려가다 말고 자기는 제2야당이 된다는 거예요. 야당 당대표가. 이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당을 이렇게 망쳐놓은 거지 않아요. 국가를 망치고 국민의힘당 결과적으로는 한덕수가 되면 제일 좋았지만 김무수 되느니 이재명이가 된 게 낫다. 보수층들이 전부 이재명한테 다 돌아서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 지난주 10일부터 11일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2.4% 상승한 56.2%를 기록했다. 지금 이 정치 코멘트를 Y기업 낙동강 상류에서 기준치의 카준과 비소 인체 치명적인 독극물을 보내서 안동 때문에 고기가 다 죽고 대구, 구미, 창원, 부산 시민들의 젖줄을 50년째 망치고 있는 Y기업의 장 회장이 이렇게 번 돈으로 디도스 사이버테러 강원도 펜션의 14명의 정신조정 자살 사건 뭐 인터넷으로 불특정 다수를 다 겨냥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는 강원도 펜션 사건하고 이태원 사건이 똑같은 사람이 했다. 둘 다 불특정 다수를 겨냥했고 다 20, 30대 젊은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서 다 한 군데 모여서 정신조정해서 죽였는데 이태원 사건은 밀어 그 사람을 정신조정해서 앞 사람 밀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한 군데 모이게 해서. 지금 내 글을 지금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청부살인을 시키고 내가 이것을 20년 동안 내 인터넷 블로그에다가 30개 블로그에다가 이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많은 정신조정으로 죽었는데 자살로 위장해 죽었다. 이걸 다 세상에 알려라. 우리 가족이 정신조정 자살인데 우리는 왜 안 죽었냐.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영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 기억이 나버린 거죠. 이래서 자기 세상에 정신조정 자살이 세상에 알려진 거예요. 이게.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정치 코멘트 이런 거 전부 지금 막고 있습니다. 못 들어오게. 뭐 빙글빙글 돌리고 뭐 화면을 망가뜨리고 못 들어도 막고 어떤 사람은 내 글을 배리장치를 해놨는데 올리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 집에 독가스를 Y기업의 황산코니에서 나온 독가스를 갖다가 대문에다가 내 자동차 손잡이에 붙이고 급발진 라이트를 꺼버리고 오토를 해놓으면 전부 조작을 해요. 첨단 기계를 가지고 디도스 사이버 테러를 하고. 오늘 민주당 지지율은 3주 연속 상승해서 약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리얼리티는 전했다.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4.5% 하락한데 24.3%에 머물렀다. 뭐 19%에서 24.3%면 좀 오른 것 같네요. 30% 미만이죠. 19%까지도 내려갔는데 근데 똑똑한 놈들은 국민의힘당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을 갖다가 거기다 대통령 후보로 냈으면 저것들은 지그들이 다 쪽에서 법을 위반했다 하고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지금 45명을 무슨 뭐 내란내 동조 세력으로 뭐 지그들 자체 내서 뭐 무엇을 한다고 지랄을 하니 우리 국민은 한심스러운 거죠. 민주당 지지율은 3주 연속 약 상승해서 약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리얼리티는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4.5% 하락한 24.3%에 머물렀다. 이건 국가적으로도 잘 된 거예요. 만약에 트럼프가 브라질에
룰라 대통령처럼 뭐 부정선거 해서 뭐 니 됐잖아 하라고 관세 50% 물려놓고 둘이 쌈질이 벌어졌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짓거리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높아진 건 다행스럽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야 뭐 별소리 다 할 수 있지만 헌법 84조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서 발동했다고 보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거 가지고 알바알바 할 필요 없다. 국민의힘당도. 그렇게 똑똑한 놈들이 민주당이 31명 그 줄탄핵을 시킬 때는 왜 갔다가 그거 달고 싸우지 못했냐. 그거 다 당했잖아요. 멍청한 놈들. 조국 혁신당은 3.9%, 개혁신당은 3.7% 각각 기록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나와서 조국 신당하고 개혁 신당한테 좀 표를 좀 줬네요. 아, 민주당이 그 국민의힘당이 정신 안 차리면은 다 해체 당합니다. 두 조사는 무선 자동 응답 전화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그렇게 말하네요. 오늘 연합뉴스에서 2025년도 7월 14일자 기사.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64.6%. 잘한 거예요. 이왕 됐으면 밀어주는 게 당인 거고 이것이 국가의 힘이 됩니다. 민주 56.2%, 국힘이 24.3%에 관한 기사에 대해서 썬가 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뭐 헤럴드 경제에서 2025년도 7월 14일자 기사인데 신속 공급 약속한 김윤도 국토장관 후보자 12만 가구 걸릴 도심 공공 속도 내야라는 기사입니다. 공공주택 확대 등 공급정책 속도 낼 전망, 싱크홀 항공 참사 방지 등 안전관리도 강조해. 김윤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헤럴드 경제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지명됐다. 김 후보자가 지명 소감으로 선호 입지의 양지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었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심 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을 중심으로 한 도심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도심 속에도 뭐 이 단독주택이라든지 뭐 다가구라든지 이런 거 헐어가지고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가 있죠. 땅을 갖고 있으니까.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현재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 사업지구는 총 82곳, 공급 규모는 약 12만 5천 가구에 달한다. 대다수가 역세권 등 핵심 도심 입지에 자리 잡고 있어서 실제 추진된다면 수도권 내 주택 공급에 상당한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된다. 그러나 사업 속도는 더딘 편이다.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 사업이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선정까지 마친 사업자는 10곳, 공급 물량은 1만 2,291가구에 그친다. 이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공공성 강화 원칙에 따라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도심복합사업 공공재개발을 중심으로 공급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2021년 처음 도입한 모델이다. 민간 주도로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나 역세권 등의 공공이나 나서서 용적률 인센티브와 신속한 사업 절차를 통해 빠르게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뭐 요새 뭐 단독들 흐르면은 다가구 뭐 빌라들 뭐 5층 6층밖에 못 짓는데 이것을 좀 확장시키면은 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정비사업 평균 추진 기간이 13년가량 소요되는데 반해 복합사업은 4, 5년 내 공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금방 짓더라고요. 현재 LH 추진 중인 도심 복합사업자는 48곳, 8만 157가구다. 그러나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된 곳은 서울 도봉구 쌍문역 동측 634곳과 방학역 인근 420가구 등 2곳뿐이다. 연신내 인근 392가구는 두 차례 유찰 끝에 지난달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지로 선정했다.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건설사들이 외임을 받다가 LH가 사업비를 1,339원에서 2,244억원으로 16% 증액하면서 시구사를 찾는 것은 건설업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건설사들이 안정성이 높은 공공사업에 눈을 돌린 점도 영향을 미치다. 이득이 좀 남도록 해줘야지 달라붙죠. 전부 다 그 이득을 국가가 뺏어가 버리니까 달라붙지 않잖아요.
한학계 전문가는 도심 복합사업의 경우 사업자들이 수지를 못 맞추는 게 문제라며 사업성을 조금 더 높여주면 추진할 곳이 있는 곳이 상당히 많다고 했다. 이득이 나면 전부 정부에서 환수를 해버리고 또 이 용적률을 좀 높여서 주면은 뭐 14집이 살 것을 뭐 24집이나 50집이나 60집이 살 수가 있잖아요. 층수를 좀 올리고 용적률 높여준다면 훨씬 더 공공재개발 LH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민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전혀 용적률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주민투표를 통해 시공사 LH에 추천하면 LH가 이를 바탕으로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하는 구조다. 현재 LH가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은 20곳, 총 3381가구 규모다. SH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도 14곳, 14,504가구에 이른다. 지금 김윤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통과시켜야 될 것 같네요. 뭐 도심 주택에 이런 것들을 빨리 활성화하겠다. 뭐 이제 지금 이 강남에다가 강남 3구에다가 용산구 내지 이쪽에 투자해서 은행빚 얻어서 집 사겠다는 사람은 다 투기 세력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6억에 못 박음으로 해서 많이 지금 된 상태에서 돈만 갖고 되진 않잖아요. 좀 늘려줘야지. 한업계 전문가는 도심 복합사업의 경우 사업자들이 수지를 못 맞추는 게 문제라며 좀 국가에서 그 사업에 수익이 나면 그걸 너무 다 뺏어가지 말고 재미를 붙이게끔 이득을 좀 남겨주고 또 용적률도 높여준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서 나온 사업을 문재인정부 때 전부 환수해버린다 그러니까 이 건설사들이 다 자빠져 버린 거죠. 안 한다라고. 뭐 남은 거 전부 국가가 환수해버리는데 그거 자기 돈이 안 남는데 하겠어요? 한업계는 전문가는 도심 복합사업의 경우 사업자들이 수지를 못 맞춘 게 문제라며 사업성을 조금만 더 높여주면 추진할 곳이 상당히 많다랍니다. 공공재개발 LHSH 서울주택도시공사 주민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전제로 용적률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주민투표를 통해 시공사 LH를 추천하면 LH가 이를 바탕으로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한 구조다. 현재 LH가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은 20곳, 총 3381가구가 규모다. 도시 속에 좋은 주택지에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환수를 다 해가버리고 또 용적률을 갖다가 넘어갔다 규제를 하니까 달라붙질 않는 거야 이게. SH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도 14곳 14,504가구가 이른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짜투리들을 다 이것들이 노른자이잖아요. 노른자이가 많이 도심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바로 주택 이런 것들은 이제 무주택자가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뭐 다가구 사람 이것 다 해다 또 땅값 집값 뛰면은 또 차익을 누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가구를 규제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1가구 1주택은 갖고 있으면 지가 뛰든 말든 그것은 투기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을 갖고 있다가 다음에 자식이 갔든 말든 그것은 올라도 그 집에 살고 내려가도 그 집에 사니까 1가구 1주택들은 별로 그런 것에 대해서 부동산 값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팔라면 몰라도. 그런데 여러 채 가진 사람은 100원에 샀는데 1000원이 올랐으니까 뭐 떼부자 된 거 아니에요? 이런 다가구 주택들이 많은 주택을 산 이유가 다 그거예요. 차익을 누린 거죠. 그거 팔면은 세금 다 내고도 100원 샀는데 1000원이 올랐는데 세금 다 내고도 호화 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30명이 가져야 될 집을 자기가 혼자서 30채를 소유하고 어떤 건 147채인가 소유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147명에 가져야 될 돈을 그 집을 한 사람이 다 가지고 그것을 갖다 투기를 하고 뭐 임대 사업자라고 포장을 해서 그 사람들을 하는데 임대 사업장은 거꾸로 말하자면은 그 여러 채 집은 우리 국민들한테 공평히 돌아가야 될 집인데 자유체제 경제체제에서는 그런 거 허용되니까 그게 가능한데 그걸 세금으로
환수하는 데 대해서 1가구 1주택까지 시골에 30채 하고 서울에 강남에 한 30채 한 채 하고 똑같으면 되겠냐라고 뭐 세제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택 경기는. 지방에 30채를 갖다가 팔아버리고 강남에 똘똘한 집 한 채를 유도한 것이 정부예요. 30채를 파니까 무주택자가 그 집을 산다는 거예요. 김 후보자도 장관 후보자로 지명 후 서울 등 일부 주택 지역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선호 입지에 양지로 주택을 신속히 공고한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 소리죠. 거기에 비어있는 땅들을 많이 지어서 공급하고 안정적 시장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너무 환수 조치를 해버리면은 기업들이 건설업자가 덤비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 용적률에 대해서 인색하면은 이득이 안 납니까? 안 하죠. 김 후보자도 장관 후보자도 지명 후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선호 입지에 양지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안정적인 시장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건설부 장관은 딴지 걸지 말고 통과시켜야 되겠네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뭐 특별한 뭐 교육부 장관이나 무슨 여성가족부 장관처럼 그런 일이 없으면은 웬만하면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보로 나섰는데 뭐 정책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김 후보자도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선호 입지에 양지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안정적인 시장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삼선 중진 의원인 김 후보자는 지난 19, 21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교육위 의원을 맡았다. 부동산 정책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네요. 지난 22대 국회에서 전주시 등 인구 50만 명 이상 중대 도시를 대도시 광역교통관리 지역으로 편입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지역 균형 발전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명 소감에서도 수도권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에 대책으로 국토 균형 발전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토부 2차관에 강희업 대도시 권역교통부 위원장을 발탁하면서 국토 인선은 마무리됐다. 강 2차관은 1994년 기술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임원한 후 줄곧 국토교통부 분야에 몸담았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당도 통과시키면 빨리 통과시키고 안 될 것은 딱 잘라야지. 전부 다 발목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버스 떠나갔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헌법 84조는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국익에 나요. 뭐 오늘 서울경제 2025년 7월 14일자 오늘 기사네요. 휴가 끝나면 부부 사이 끝. 여름철 이혼이 쏟아지는데 한국은 왜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뭐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는 싱가포르라든지 여러 나라에서는 휴가가 끝나고 나면 이혼이 쏟아지는데 한국은 안 그렇다는 거죠. 한국은 명절 뒤에 쏟아지죠. 전 세계적으로 여름철이 이혼 성수기를 떠오르고 있다. 부부 갈등이 쌓이다가 휴가철을 계기로 터지는 여름 이혼이 새로운 계절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여름철 휴가 때 부부들이 다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유럽이라든지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근데 한국은 여름 휴가 때 잘 지냈나 봐요. 고기도 구워 먹고 뭐 산책도 하고 그러면서 부부 사이가 좋아졌나 보죠. 미국의 이혼 지원 앱 스프레이업 2020년도 6월, 2025년도 6월까지 5년간 구글 트렌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혼 변호사라는 검색량이 최근 3개월 동안에 4,950%를 급증했다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100%도 아니고 4,950%를 급증했다는 거예요. 이혼이. 지난해 2월 한 달 동안 이혼 변호사를 검색한 건수도 약 3만 건으로 같은 해 1월보다 13% 늘었다. 미국 심리학자 다니엘 포시 박사는 햇볕이 길어지고 활동량이 늘어나는 여름철에 뇌화학 변화로 감정이 더 강하게 분출되고 독립적인 삶에 대한 갈망이 커진다. 이 같은 심리 변화가 결혼 생활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제 더 오래 살잖아요. 특히 자녀의 여름방학 기간은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에 비교적 부담이 덜한 시기로 여겨진다. 학교 가고 그러면은
학교 보내고 또 들어오고 이런 것보다도 여행들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다 여행 가버리고 다 비었을 때 부부 문제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 같은 여름 이혼 현상은 미국뿐 아니라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관찰되고 있다. 여름 휴가 때면 다 많이들 이혼한다는 거예요. 무대기로. 스프레드어버 측은 단순한 계절적 현상이 아니라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흐름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한국은 참고 사는 거 미덕이라고 그렇게 배워가지고 암적인 존재도 다 품고 살았죠. 그래서 화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만 한국에 여전히 명절 직후 이혼이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명절에 가서 그 며느리를 종처럼 부리고 그러니까 와서는 다 이혼해버리잖아요. 통계청에 며느리도 자식처럼 사랑해주고 자기 딸처럼 아껴주고 그 무슨 식모처럼 부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다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명절 직후 이혼이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까지 최근 10년간 이혼 건수 가운데 추석 다음 달인 10월, 2017년에 11월에 전원 대비 이혼 건수가 늘어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예외는 2011년, 2016년, 2017년이다. 2019년 보면 9월 이혼 건수는 9,010건이었지만 추석 연휴가 지나고 10월에는 9,859건으로 약 9.4% 증가했다. 특히 2018년에는 증가폭이 더 컸다. 2018년 9월 7,826건이었던 이혼 건수는 10월 15,548건으로 무려 34.9% 늘었다. 그러니까 시댁과의 갈등이 문제이기 때문에 시댁에서 며느리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지 딸이 귀하면 며느리도 귀하게 여겨야죠. 설 연휴 이후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다. 2019년 갖다 명절 되면은 무슨 며느리를 갖다가 무슨 파출부 부르듯이 갖다 일 시키고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설이 있는 1월에서 2월이 지난 이후에 3월에서 5월에 이혼 건수가 평균 11.5%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명절 직후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와 누적 갈등이 이혼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뭐 시집가서 시큰 일해주는데 시부모들이 날카롭게 공격하고 애정이 없는 말을 쓰고 신우라든지 시갓집 식구들 동서지간에 이런 뭐 갖다가 뭐 이런 것들로 상처를 주고 이래가지고 아유 니네 집구석 싫다 그러고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명절의 모임에서 오히려 더 사랑을 확인하고 그렇게 되면은 좋잖아요. 오늘 서울경제 2025년도 7월 14일자 기사. 휴가 끝나면 부부 사이도 끝. 여름철 이혼 쏟아지는데 한국은 예외. 왜? 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가크루스 나이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오늘 뉴스원에서는 2025년도 7월 14일자 기사. 우상호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일도 있지만 청문회 지켜보자. 대통령도 여론 체크 중이라는 기사입니다. 우상호를 대통령 거의 매주 시민과 식사할 생각. 일종의 번개 모임. 우상호 정무수석은 몇몇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여론 동향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우상호가 아주 똑똑해요. 지금 뭐 우상호가 여야 의원들이 전부 다 그 배타적이지 않고 그래도 수긍하는 국회의원이 정치인이에요. 근데 우상호가 이재명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맡은 것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잘했다.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다툼이 있는 것에 여야를 잘 어루만지고 있다. 그리고 일을 잘 처리한다. 우수석은 인사청문회 슈퍼 이크 첫날인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인사청문 TF에 대해 인사청문회 대상이 워낙 많아 전체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의혹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등을 분석할 필요에 따라 정무수석실이 꾸렸다고 했다. 똑똑하고 재빠르고 정치를 많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여야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나는 봐요. 이어 각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의혹을 점검하고 후보자 측 입장도 들어 사실인지 아닌지 과장된 것인지
소명 가능한 건지 소명이 불가능한 건지 이런 판단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때로는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 임하는 태도 중에 대한 조언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하면 다 반발만 일으킨다 이거죠. 이에 진행자가 TF 차원에서 의혹이 심각하다고 본 경우가 있냐고 묻자 우수석은 심각하다고 하면 바로 낙마로 생각할 것 같다며 선을 그은 뒤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일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말도 참 적절하게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야가 전부 싫어하지 않고 또 이런 일을 하는데 상당히 이재명 정부한테다가 상당히 유익을 주고 있다 나는 그렇게 봐요. 또 국민 통합하는 그런 입장에도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우성호가. 그래서 좋은 인물을 뽑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서 OECD 국가의 지혜 나이가 6위를 했겠어요. 그 윤석열 정부가 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윤석열 이 정부에서 국무총리라든지 미국 주미 대사라든지 이런 걸 했던 한덕수를 인물이 좋으면 여야 할 것 없이 뽑아서 썼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도 김대중 노무현이 썼고 이명박이가 썼던 한덕수를 뽑아서 이렇게 OECD 국가에서 6위를 GNI를 했던 그런 것들은 인물을 위주로 잘 뽑았다. 그러면서 과거 낙마했던 후보자들과 비교해 어느 수준과 증거하고 있으며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이기에 청문회가 끝난 후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제 억울할 때도 있겠죠. 모함일 수도 있고. 그러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는 안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튀어나온 거예요. 제자 논문을 갖다 지도교수가 베끼는 일은 흔한 일이고 그것은 100%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억울했던 제자가 그걸 폭로하는 거니까. 대통령이 보고하는 자에 대해서 우수석은 대통령께서도 제기된 의혹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계속 체크하고 계신다며 저희는 일일 상황 보고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모아서 보고 드리고 있다고 했다. 장관 후보자인 인사청문회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백영우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으로 18일까지 매일 2 내지 3명씩 총 16명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게 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무슨 주식을 사니 뭘 투자했는지 태양열을 했는지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태양열을 투자할 수도 있지. 한편 우수석은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시민들과 식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앞으로 시민과 접촉면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정기적에 대해서 날짜요를 정하기보다는 번개 모임 형태로 거의 매주 이런 행보가 나타날 것이며 시간이 허락하면 거의 매주 하실 것이다 했다. 우수석은 지난 금요일 직원들과 같이 식사한 것도 며칠 전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현장을 많이 방문해서 국민들과 소통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반영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한 고깃집에서 직원들과 퇴근길에 매식하고 있네요. 고기 구워서 상치쌈하고 맥주 마시고 있는 거 보이네요. 사진으로. 아무튼 뉴스원에서 오늘 2025년도 7월 14일자 기사로 우상호 국민 눈높이 안 맞는 일도 있지만 청문회 지켜보자 대통령도 여론 체크 중이라는 기사에 썬가크로스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거 아까 했던 건가? 이건 아까 했던 거예요. 신용카드 공제 폐지하는 거 이런 거죠. 마지막으로 프랑스 집값이에요. KBS 뉴스인데요. 프랑스 집값이 3년째 하락, 정부는 재테크로 이걸 권한다. 프랑스 부동산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3년 넘게 하락 중이다. 프랑스는 집값으로 비싸기로 유명한 데인데 프랑스 부동산 플랫폼에 따르면 파리 주택 가격은 2021년 이후 13분기 연속 내리막이라는 거예요. 집값이 비싸다는 파리는 2024년 2분기 기준
1제곱미터당 9,500유로, 하나 1,5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 하락했고 수도권 전체인